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퍼스트비의 대표 윤기란입니다. 지금부터 KSP P4100Q 무선 카드 단말기인데요.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느 분이든지 KSP P4100Q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손에 딱 잡았을 때 이런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지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오픈이라고 쓰이는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제낍니다. 그리고 제낀 다음에 이걸 잡고 뒤로 당기면 여기에 영수증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영수증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뜯습니다. 뜯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밖으로 빼고요. 뺀 다음에 이제 물론 적게 빼도 되고 많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닫고요. 닫을 때는 여기 KSP P4100Q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을 닫으면 됩니다. 눌러주면 되고요. 자,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이쪽이 안 닫히고요. 여기를 닫게 되면 이쪽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힘껏 눌러주십시오.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용지를 보면 알겠지만 한쪽은 백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이제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백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이제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지를 절단할 때는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해서 밑으로 잡아당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절단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용지 교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봐서 자, 여기에는 KCP라는 그 벤살 로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테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LTE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날짜는 1월 19일이고요. 22시 05분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상호가 나오고요. 업체명이 나오고 이제 뒤에 밑에 이제 AS라고 쓰여있죠. 조그만하게 AS 010-7900-9412가 저희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거래 현금영수증 되어 있죠. 현금영수증은 여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취소라고 되어 있죠. 승인한 카드를 취소할 때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충전을 하고요.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열리죠. 그리고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리셋 버튼을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면 다시 재부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정상 가동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제 여기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거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고객이 서명하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이 서명을 하는 서명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여기에 장착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터리는 굉장히 빼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나중에 배터리 교체할 때 누구든지 쉽게 배터리를 주문해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사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여기 뚜껑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자, 한번 결제를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명펜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명펜이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서명펜이죠.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결제를 이제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카드는요.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뭐냐면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때 이 카드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있죠?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해서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죠. 자, 마그네틱은 어느 때 결제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죠. IS칩을 위로 해서 자, 여기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하지만 IS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면 딱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카드를 읽지 못합니다. 그죠? 이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카드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뭐 카드 번호라든가 이유기간들을 불러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카드 단말기가 명령을 하겠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세요 라고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카드 이거 있죠.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대어서 딱 이렇게 하면 결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 IS칩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기 마그네틱 이 두 군데에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고 자, 금액을 한번 입력해 봐야 되겠죠. 금액은 2,000원 해볼게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력 버튼 있죠. 녹색. 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즉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아, 필요하세요? 하면 2번이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영수증이 자, 잠깐 멈추죠. 이때 뜯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보면 고객용이죠. 그렇죠?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이제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영수증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가맹점용이든 고객용이든 영수증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수증을 좀 살펴볼게요. 영수증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죠?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로 결제했고요. 카드 번호죠, 이게. 자, 그리고 밑에는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2,000원 결제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수탐지라는 저희 업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예요.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장번호죠. 송장번호만 알면 이 택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수증에서 이 승인번호 있죠. 승인번호를 알게 되면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이 승인번호를 통해서 결제 취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제 2,000원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5만 원 이상을 결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죠. IS칩을 위로 해서 끝까지 쑥 집어넣어 줍니다. 54,000원 해볼게요. 자, 결제 금액을 눌렀죠, 제가.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게 나옵니다. 할부는 몇 개월 내에 드릴까요? 라는 멘트가 합니다. 자,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내에 드릴까요? 아, 일시불이요? 3개월이요?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만약에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을 원하시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라. 그리고 3개월, 4개월, 5개월을 원하면 고객이 원하는 개월수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입력. 3개월로 했어요. 자,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54,000원이고요. 서명하세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됐고요. 고객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고객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맹점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맹점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거죠. 5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할 때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결제를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일시불을 원하면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원하면 3을 누르고 입력 버튼, 5개월을 원하면 5를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취소가 또 굉장히 어렵죠. 자, 취소를 잘 보십시오. 여기 거래 취소가 있죠. 거래 취소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 3번이 취소라고 되어 있죠. 3번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도 되고요. 3번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신용거래 취소, 2번이 현금거래 취소, 3번이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자, 현금거래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지금 2,000원짜리하고 54,000원짜리 결제 취소를 할 건데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3번 눌러볼게요. 직전거래 취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54,000원.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자, IS카드를 맞으면 IS카드를 넣어주세요. IS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보면 거래 취소가 되겠죠. 서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4,000원이 취소가 됐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또 취소 뜯어볼게요. 뜯을 때는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잡아당겨주시면 절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000원짜리 취소했고요. 나머지 그쵸, 2,000원짜리가 하나 남아있죠. 이것도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3번. 자, 직전거래가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거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카드를 넣어줘 볼게요. 넣어달라고 하죠. 금액은 2,000원.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카드 결제를 언제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가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제 했다 그러면 19일로 18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제 날짜로 18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늘이 19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승인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 넘버라고 있죠. 00539418 이게 승인 번호예요. 00539418 00539418입니다. 그럼 8자리 눌렀죠. 승인번호. 그 다음 입력. 그럼 취소가 되겠죠.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 겁니까? 미출력할게요. 1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돼 있어요. 회원용은 출력이 안 되지만 가맹점용은 반드시 출력하게 돼 있어요. 자, 취소를 해봤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000원이 취소가 됐으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제가 삼성페이 결제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삼성페이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삼성페이 결제를 많이 하시죠. 삼성페이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자, 고객의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고객의 스마트폰이에요. 삼성페이를 지금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대보겠습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볼게요. 자,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자, 금액 입력을 하죠. 금액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690원 해볼게요. 자,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회원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은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자, 취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취소 버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방금 결제한 거죠. 그럼 직전 거래 취소도 하시면 되겠죠. 3번.
자, 이때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고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했을 때 삼성페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잠깐만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페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다시 거래 취소 눌러보고요.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 취소고요.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그럴 때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됐죠? 카메라가 좀 잘못 촬영을 했네요. 제가. 어쨌든 비출력. 자, 그래도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600원이 취소가 됐으면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하나입니다. 바로 그쵸. 간편 결제라고 해서 바코드와 QR코드로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코드. 자, 카카오페이 아시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스탐지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될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고요. 자, 결제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또는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QR코드나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 바로 간편 결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QR코드를 고객이 내밀면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스캐너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스캐너가 있어요. 뒤에 바로 이게 스캐너죠. 이걸 통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신용 버튼 있죠. 1번.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자, 이때 뒤를 보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죠. 반짝반짝 하죠. 자, 한번 대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뭐 한번 해볼게요.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미등록이라고 뜨죠. 당연히 미등록이라고 뜨는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면 결제가 됐겠죠. 어쨌든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은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한다? 고객이 바코드와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달라고 하시면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누르거나 여기 신용거래 있죠? 신용거래를 눌러도 돼요. 여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QR코드나 바코드를 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걸로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웹카드를 한번 해볼게요. 웹카드. 자, 롯데카드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 있죠. 이게 신한카드나 국민카드가 이게 바로 웹카드입니다. 웹카드라는 것은 본인의 카드를 만약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한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고 그 웹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웹카드예요. 웹카드 결제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QR 바코드가 있죠. 또는 뭐 QR 바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뭘까요? 이런 것도 있네. 어쨌든 터치 결제, NFC 결제도 가능해요. 자, QR 바코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QR코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1번, 자, 신용거래를 누르면 바코드가 여기 스캐너가 활성화가 되죠? 이때 자, 이 바코드를 읽히면 돼요. 이렇게 읽히면 됩니다. 잠깐만, 너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QR코드 됐습니다. 자, 신용거래 눌러주시고, 신용거래 눌러주신 다음에 대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됐죠? 금액을 누르라고 합니다. 금액은 2,547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 결제가 됐을 겁니다. 결제됐죠? 자, 그리고 신한카드 여기에 결제됐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누수 탐지에서 2,547원을 결제했습니다.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이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 자, 다시 바코드를 대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 결제 취소를 눌러주시고 다시 생성됐죠.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걸 대볼게요. 자, 이 바코드를 댑니다. 자, 다시 취소. 그 다음에 3번 직전거래죠. 직전거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번 직전거래 눌러주시면 자, 이걸 취소하는 거예요.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고 떴죠. 이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됐죠. 출력할까요? 출력해 볼게요. 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우면서 여기에 이제 취소라는 문자가 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코드 결제를 해봤고요. 바코드 취소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CP P4100Q 모델을 제가 자세하게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제 방식이 그래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현금 영수증은 자, 눌러보면 의외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어려워하시거나 또 취소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는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카드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여쭤보면 돼요. 자, 고객이 저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 자,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고 금액을 눌러주면 바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CP P4100Q 무선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